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네. 법사위에 회부됐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 방탄과 예. 대권 쟁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구하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방탄과 대권 대권 쟁취를 쟁취를 위한 위한 이재명 구하기. 예, 거기에 한치 오차도 없이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어제 있었던 그 탄핵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지금 방송법이라든지 자신들에게 아주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도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 뭐 당사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제 화면을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사진, 예. 노무현 대통령 사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신들은 항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예. 계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그 사진을 다 떼내고 예. 이재명 사진 혼자 이렇게 붙여놓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예.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식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국회의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간 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소수당과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나눠서 갖는다는 그 관행을 김대중 대통령의 관행을 깬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가 모든 힘을 가지고서 운영을 될 때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정신을 본다고 한다면 대화와 타협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의회 정치에 관련된 그 연구와 예. 더불어서 제가 나온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이 이제 미국 의회 정치의 전문가인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정치론을 들을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리튼 룰, 그러니까 성문화된 법으로만 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그거는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조직이 운영되면서 만들어낸 생산적인 관행과 규범을 지켜나가야 된다. 예, 예. 그걸 보통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인포멀한 룰, 불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문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문율과 불문율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은 몇 가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자제를 하고 예.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불문율을 쭉 지켜왔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도 88년도 제13대 예. 국회에서부터 야 이거 나름대로 그때 여소야다가 최초로 됐지만 그렇죠. 뭐를 처음 시작했냐면 상임위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하자라는 예. 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8년도에 국민의 정부를 탄생을 시키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좀 어떻든 간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에 대한 것들을 좀 그러니까요. 절충하고 배분해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2004년도에 총선 끝났을 때 당시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신들이 만든 생산적인 국회의 불문율을 누가 깨고 있느냐. 즉 국민의힘이 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깼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들어오면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맞두고 예. 탈당을 했었던 이낙연 예. 전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예. 얘기하는 1인 정당으로 완전히 사당화됐었던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많은 그 뭐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만은 일극 체제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를 당권에서만이 아니라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막 바꾸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자체적으로 막 그 당원 당규를 바꾸는데 당원 당규는 정당에서는 헌법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헌법 바꾸는 내용을 보니까 권력을 연장하고 대권을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 그동안 있었던 것들 막 바꾸잖아요. 예.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애버린다든지. 뭐 예외정을 사실상 예외정 다 쓴다라. 그렇죠. 그거는 지난 우리 경험을 했지만은 유신 시대 때 많이 공격한 부분이 뭐였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가 유신 헌법이고 그걸 그렇죠. 유신 독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이재명식 유신당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이재명의 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한 정치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뭐 한 달쯤 넘었는데 보여주는 걸 보면은 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그러고 방송사법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엄밀하게 미국에서는 가장 나쁜 걸 뭐라 보냐면요. 예. 사법 방해입니다. 사법방해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중한 죄로 아유, 보죠. 엄중하게 처하거든요. 예.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서 사법부가 아주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법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요. 예. 엄밀하게 따지면 사법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까지.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봅니다. 말씀 중에 제가 딱 뇌리에 꽂힌 말이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양상은 이재명의 유신당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게 마치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 연장과 독재를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니면 좀 그 이상으로 이재명이 유신당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 굉장히 뇌리에 남습니다. 그게 아마 조사를 해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강력한 또 이재명 그 대표 지지층이 지지층에서는 있으니까. 못겠지만 예. 이제 그 상대적으로 1835년도에 그 프랑스의 사상가 예. 알렉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토크빌, 예.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 제 15장을 보면 다수의 폭정이라는 딱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 다수의 그 폭정. 다수의 폭정이란 건 뭐냐면 그 다수의 권력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의석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를 다수의 폭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토크빌은 이 의회에 있어서의 다수의 폭정이 행정부가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다수의 폭정이 1835년이면 거의 한 200년 전인데 얘기했던 예. 거가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과거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라는 예. 것에 대해서 특히 중도층에서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다. 예. 지금 뭐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총선 민심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죠. 있죠. 그럼 예.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그럼 총선 민심만 있고 대선 민심은 없나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을 아니, 뽑은 민심도 민심은 5년 동안은 엄전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거기다 대놓고 탄핵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를 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황당한 거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요. 예. 당일 처리하고 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 예를 들어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거예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는 괜찮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뭐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다 이거죠. 안 예. 맞죠. 그 편의주의적인 뿐만 아니라 협치를 요구한다면 자신도 협치를 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정부 여당을 향해서만 협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마구 법안을 강행 처리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없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맞으려면. 그래서 그 다수의 폭정을 막을 예. 수 있는 장치들을 헌법에서 만들고 그것을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한 큰 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은
그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대통령의 그리고 대의권이라든지 또 더 사법부의 나가서 독립이라든지.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뭐까지도 보장을 해줬냐면 뭐 미국 같은 데는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 의회밖에. 그런데 우리는 정부도 입법권을 줬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헌법에 발의할 수 있게. 있도록 예. 그게 바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한쪽이 다수의 의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예.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명분이라든지 국민적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고약한 거는 뭐냐면 지난 국회 때 예. 재의결로 인해서 거부된 법안을 다시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민주당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키고 있나요? 근데 뭐 정책래 의원이나 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잘 지키고 지키고 있다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주장하던데요. 자, 그럼 묻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국회법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숙려기간 15일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소위를 거쳐가지고 전체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통과되는 안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중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국회법을 지킨다는 거는 선별적으로 국회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예.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국회법이고 예. 안 되면 이거는 위원장의 재량이다 하고 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우리 국회가 결국은 의회가 어떤 한쪽이 다수의석을 갖는 거는 그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반사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디바이드 가버먼트라 가지고 여소야대가 미국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소야대, 그러니까 이중적 권력 구조 시대를 맞았다고 한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제하고 존중을 해야지만이 의회도 잘 운영이 되고 행정 권력도 막는 것이죠. 예. 권력을 가졌다고 모든 것을 다 힘을 쓴다고 한다면 심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걸 왜 비판하죠? 그리고 아까 같은 맥락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수의 폭정을 한다면 예. 대통령의 이를테면 독단을 인정해줘야죠. 그래 앞뒤가 안 맞는 맞는 거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서로 조금씩 상호 예. 견제도 하고 더 나가서 존중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가 그랬었잖아요.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라 그랬어요? 민심은 협치를 하라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던 기억도 없어요. 아유, 하도 협치가 실종된 걸 목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정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예. 결국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신이라든지 목표를 국민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스스로 예. 예. 이거는 결코 민주당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뭐 차기 대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2020년도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년 후에 왜 정권을 뺏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다수 의석의 저주다. 그 신문에도 칼럼 네, 쓰셨잖아요. 쓴 다수 부분들이. 의석의 저주. 예. 왜 그러냐면 절제하지 않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누가 견제해 주느냐? 국민이 견제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보면은 다수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 사법부가 그렇죠.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만약에 입법 폭주를 한다든지 유연적인 법을 만들면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예. 두 번째가 실은 언론입니다. 예. 언론이 이러한 부분들 그 언론이란 거는 꼭 다수의 폭정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은 국민이죠. 국민. 예. 국민들이 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예. 수첩공주라고 다 예. 수첩에다 기록해 둔다 그랬었잖아요. 예. 예. 우리 국민들도 다 기록합니다. 아. 저는 확신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다가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그 기록한 거를 보고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 예.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승리, 예. 2018년도 지방선거 승리, 예. 2020년도 총선 승리. 압승. 예. 네 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야 뭐 0.73%를 졌든 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절대 권력 속에서 정말
민심이 원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상면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그게 다 민생을 위한 법인가요? 민생하고는 거리가 멀어 전혀 보입니다. 거리가 멀죠. 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단언컨대 예. 이거는 다수 의석의 저주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민주당이 깨달아야 되는데 예.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 생태계 돌아가는 생태계에서는 그거를 스스로 깨닫는 거는 요원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문제를- 대한 예. 반성과 성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요새 하도 탄핵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것도 참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 보이는데 탄핵에 뭐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 저주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거죠. 아까 우리 저 예. 뉴스 탐정 얘기할 때 예.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예. 나름대로 이제 그 해결을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보다도 예. 오랫동안 요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그 빅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정한 경험적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나름대로 선거를 통해서 형성하고 체득한 나름대로의 태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가지고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본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예. 되지 않으면 예. 더 나아가서 일극 체제는 다극 체제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2002년도 한번 복귀를 하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예. 이회창 그 한나라당 총재가 거의 대통령 수준이었었어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사실상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내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그랬었었죠. 많이 확산시켰었죠. 예. 근데 어떻게 됐죠? 다극 체제였던 민주당의 이 그 경선 열기와 정영지와 더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으로 오면서 결국은 정권을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극 체제에 대해서 뭐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일극 체제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거는 오히려 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재명 유신당 네. 일극 체제를 넘어면 이재명 유신당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해서는 오히려 뭐 죽음의 길이나 그 좀 위기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위험한 있다.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런 네.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는 지금 막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세 상인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고물가 아니 기업들도 떠나가서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아 지금 우리 예. 세수가 예. 잘 안 거친다는 예, 얘기는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와도 제가 2018년도 갔다 오고 6년 만에 이제 갔는데 2018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야 일본 이거 되겠어? 아주 굉장히 뭐 우울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동경에 갔었었는데 그러면서 야 이 정도 가지고 동경올림픽 과연 개최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아. 근데 이번 2024년도에 갔는데 깜짝 놀라는 게 하레다 공항에서 입국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딱 3박 4일 있었지만은 놀라운 거는 밤 12시까지 다 영업해요. 아, 그 옛날 한국의 모습인데. 똑같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 그리고 들어가면은 종업원들이 많아요. 아. 우리는 최저임금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종업원 예. 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경제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치가 안정이 안 돼서 고 나면은 경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싸우더라도 예.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들더라도 같이 만들어 민생 법안을 살리는 법안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이 법안 근데 모든 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가져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다수의 폭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얘기했었던 토크비리에 네.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인들이 투자를 해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법인데 민주당이 저렇게 정말 방탄과 대권 쟁취만을 위해서 소위 속된 말로 몰빵을 하면 그건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 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건데 말입니다.
민생 쪽에 좀 신경 써주면 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탄핵 얘기를 조금 더 여쭙고 네네. 싶은 게 제가 사실은 보면 우리 헌법을 만든 헌법의 아버지들이 처음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이를테면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을 넣어놓은 거 그리고 또 의회가 그 뭐 하여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뭐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두 구절을 넣었을 때 네네. 아마도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와 기소와 재판을 거치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84조도 그 정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칼을 이렇게 조재령 한칼 쓰듯이 심지어 이제 검사를 향해서 이 칼을 들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미 들었었죠. 네네. 이 기세로 가면 판사도 잘하면 탄핵을 할 듯한 그런 기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헌법 정신에 기본적으로 이 처음 만들었을 헌법을 탄핵을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토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헌법에 규정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 사용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명분과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법을 위반을 시정법을 굉장히 확실하게 위반을 했다든지 예. 더 나가서 뭐 현행범이라든지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면은 결국은 또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건박하고 압박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소부의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한다는 얘기에 그래서 지금 대해서는요. 손에 들고 자 우리 이 칼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마 근데 판사들도 그게 신경이 안 쓰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예.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준엄한 나름대로 경고를 내려야 된다고 좀 봐요. 예. 사법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 사법부를 지켜내겠다. 예. 사법부의 수장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고 예. 그 검찰총장이나 지금 뭐 이제 법무장관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법방해에 예. 대해서 예.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봐요. 아, 일반 부메랑이 될 부메랑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했었던 검사를 탄핵하고 심지어 판사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나요? 말씀하신 국민들은 수첩에 다 기록을 하는 거죠. 다 적어놓고 있고 마일리지를 싸놓고 쌓아가고 있다. 예. 심판의 마일리지를 싸가고 있는데 예. 그걸 자꾸만 이걸 총선 민심이라는 이상한 예. 허구의 논리를 가지고서 가져가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하게 제가 됩니다. 아까 근데